20년 넘게 운영해온 동네 전통시장.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찬 이곳에 오늘도 80세의 박순덕 할머니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살짝 굽었지만 박순덕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또렷하죠. 낡은 카키색 점퍼와 약간 바랜 검정 면바지, 그리고 몇 년은 신은 듯한 운동화가 그녀의 소박한 일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덕 할머니 오셨네. 오늘은 뭐 사려고 오셨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반찬거리 좀 사려고. 날씨가 좋아서 산책 겸 나왔지. 박순덕 할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던 박순덕 할머니는 작은 빵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달콤한 하루 간판이 달린 이 빵집은 최근에 오픈한 곳으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빵집 주인 세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빵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저기 저 소보로 빵 3개랑 크림빵 2개 주겠니? 세영은 빵을 포장하며 할머니, 총 15,000원이에요 라고 말했죠. 박순덕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고해진 갈색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여기저기 달아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자 그 안에서 금색으로 반짝이는 카드가 눈에 띄었죠. VIP GOLD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박혀있는 카드였습니다. 세영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카드는 국내 최고급 신용카드로 자산이 최소 10억 원은 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세영은 그 순간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지? 허름한 차림의 노인과 최고급 신용카드의 불일치가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이 카드 어디서 나셨어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아, 이 카드 말이냐? 내 거야, 내 돈이야. 세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카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할머니 카드 맞으세요? 이 말에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고급 카드를 가지고 있대. 설마 훔쳤다는 거야? 에이, 우리 순덕 할머니가 그럴 리가. 박순덕 할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불안해하며 손을 떨기 시작했죠. 왜 이러는 거야? 내 카드라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세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카드가 할머니 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박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 카드라니까. 왜 믿지 않는 거야? 세영은 빵집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여기 전통시장 달콤한 하루 빵집인데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요. 15분 후 2명의 경찰관이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키가 큰 경찰관이 세영에게 물었습니다. 세영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할머니가 저희 가게에서 빵을 사려고 하셨는데 결제할 때 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보시다시피 최고급 VIP 골드 카드인데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안 맞아서.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순덕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순덕 할머니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머리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박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지며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파출소로 가서 신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내 돈인데, 내 카드라니까. 라고 중얼거리며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빵집에 남은 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 상인 몇몇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세영아, 너 좀 심했던 거 아니니? 50대의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의심스러워서. 세영이 변명하듯 대답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10년 넘게 장 보러 오시는 분이야.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생선 가게 주인이 말했죠. 세영은 입술을 깨물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상했잖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은 이제 박순덕 할머니가 끌려간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단골 상인들은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항상 소박하고 인심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 할머니가 남한테 피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오히려 어려운 상인들 있으면 살며시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혹시 저분 원래 돈이 많았던 거 아닐까요? 겉모습만 소박하게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순덕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편 세영은 빵집에 앉아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정직하게 행동한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죠. 2시간 후 경찰차가 다시 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박순덕 할머니가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박순덕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경찰관이 큰 목소리로 잠시 시간을 달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큰 오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셨습니다. 광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고 지금도 수십억 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경찰관의 말에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박순덕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께서는 10년 전 남편을 여의신 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가끔 기억이 혼란스러워지시는 상태입니다. 경찰관이 설명을 이어갔죠. 정장 입은 남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박순덕 여사의 변호사 김준호입니다. 할머니께서 낡은 옷과 허름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는 이유는 치매가 진행되며 과거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 카드는 저희가 최근에 새로 발급받은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박순덕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이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매년 수억 원씩 기부하고 계세요. 하지만 본인은 그런 사실조차 가끔 잊으십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도둑으로 의심했던 사람이 사실은 지역의 큰 후원자였다니. 죄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죠. 경찰관은 세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실수를 하셨네요. 다행히 할머니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세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분명 기분이 상한 듯 보였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세영은 떨리는 다리로 박순덕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눈물이 세영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세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 누구냐? 세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죠. 자신이 이토록 모욕을 주었는데도 기억조차 못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빵집에서 일하는 세영이에요. 할머니께 너무 큰 실례를 했습니다. 세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박순덕 할머니의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일로 많이 피곤하실 테니까요. 그때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우리가 할머니께 사과드려야 합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저희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장에 10년 넘게 오셨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참 죄송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상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표정이 풀리는 듯 했어요. 다들 고마워요. 난 그냥 빵이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 말에 세영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지 빵을 사러 왔을 뿐인 할머니께 이런 수모를 겪게 한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할머니, 저희 가게의 빵을 앞으로 언제든지 무료로 드시러 오세요. 세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돈이 충분하십니다.
무료 서비스는 필요 없어요. 다만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실 뿐이죠.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틀 후 시장 상인들은 박순덕 할머니를 위해 작은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가져와 할머니를 대접했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신선한 제철 과일을, 생선 가게에서는 고급 회를, 반찬 가게에서는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세영도 빵집에서 갓 구운 빵과 달콤한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할머니께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게요. 세영이 빵과 커피를 내밀며 말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세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괜찮다. 근데 너 빵집 아가씨 맞지? 나 빵 하나만 줄래? 이 말에 세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씨와 너그러움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어요. 네, 할머니. 원하시는 빵 모두 드릴게요. 세영이 빵을 내어주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구나. 내가 빵을 참 좋아하는데. 그 순간 할머니의 간호사가 다가와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젊으셨을 때 빵집 체인을 운영하셨어요. 남편분과 함께 시작해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우셨죠. 그래서 빵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세요. 세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자신의 얕은 생각이 부끄러워졌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빵집을 경영하셨다니 놀랍습니다. 세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세영은 이제 더 이상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빵집을 찾는 모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박순덕 할머니를 더 잘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할머니를 우리 시장 VIP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할머니가 시장에 오실 때마다 특별한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과일 좀 드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상큼한 딸기를 건네주었어요. 우리 VIP 손님, 오늘은 뭐 드시러 오셨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단골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영의 빵집은 할머니가 가장 자주 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박순덕 할머니가 다시 빵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세영이 먼저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빵 드실래요? 세영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VIP 카드도 있으니 마음껏 사야지. 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가 좋아하는 소보로빵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박순덕 할머니는 세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맑아지며 잠시 과거의 현명함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런 거야. 겉만 보고 판단하면 보물을 놓치는 법이지. 낡은 지갑 속에도 진주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영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순덕 할머니의 지혜를 기억하게 되었죠. 낡은 지갑 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